안녕하세요. 데이터와 수다의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 그 공부라는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은지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들 주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뭐 어떤 아카데미에서 배울까요?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배울까요? 라는 의미가 굉장히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공부할 때 어쨌든 나의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싶고 어떠한 데이터를 다루고 싶은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즉, 이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싶으세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막연하죠. 막연하지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요런 정도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의 형태이죠. 정형 데이터인지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인지, 또 뭐, 대행사라고 표기는 했지만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인지, 즉 데이터를 그 발굴하고 제공하는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직접 가공하고 분석해서 어쨌든 그 제조 과정 혹은 유통 과정, 이런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이나 LG,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엔지니어와 분석가는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빅데이터라는 시장이 그렇게 잘 숙성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빅데이터 분야에 있어서는 더더욱 요 경계가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이제 시작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빅데이터라는 분야가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 함께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점을 잡는 것들, 물론 일을 하시다가 뭐 엔지니어를 시작을 해서 분석가가 될 수도 있고, 분석가로 시작을 해서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엔지니어 분석가를 되게 아우르는 그런 그 직업 형태를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더 나을지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유학을 갈까? 뭐 국내에서 공부를 할까? 아니면 전공으로 관련된 거를 선택을 할까? 아니면 비전공으로 선택을 하고 뭐 나중에 아카데미 같은 걸로 추가로 배울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뭐 그 회사 산업, 내가 일하고 싶은 산업을 좀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뭐 삼성, LG, 애플,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의 명성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정말 그 재미가 있을지, 좀 더 내 실력을 더 발휘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대할 때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분석할지를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을 수 있고, 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데이터를 다루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겠죠. 뭐 아카데미를 다룰 것인가 독학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통계를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아니면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에 대한 공부가 좀 있어야 돼? 뭐 혹은 IT 기술적인 측면, 그중에서도 R이나 파이썬, SQL 뭐 이런 것들을 다뤄야 돼. 어떤 것들을 먼저 할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데이터도 온라인 데이터냐 오프라인 데이터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온라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활동 여러분이 검색하시고 뭐 어쨌든 구매를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어떤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담아두시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데이터로 기록되는 부분인 반면에,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서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뭐 이마트 같은 곳이라던가 아니면 효율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그런 과정의 데이터들도 있으니까 더 있겠죠. 이거보다 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것부터 고민을 먼저 시작할지를 정해보는 거죠. 뭐가 맞다 이런 건 없지만 R을 배워야 돼, 파이썬을 배워야 돼, SQL을 배워야 돼는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데이터를 다루든지 도구가 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산업을 먼저 좀 선택을 하시면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분야에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데이터가 쌓일 수 있겠구나, 혹은 쌓이고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쨌든 산업군을 좀 정하고 나면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반드시 회사명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회사들이 그 분야에 있는지는 조금 서치를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 내가 지금 원하는 분야에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지금 사람을 뽑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들어갈 길이 있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에 조금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이 빅데이터를 꼭 다루지 않고 그 회사 내 빅데이터 팀이라는 존재가 없더라도 어떤 회사든 데이터는 있거든요. 내가 가면 저런 데이터들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산업, 분야, 그리고 업체면 그 안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도 빅데이터 해야 되는데, 우리 데이터 쌓아놓은 거 되게 많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 2년 후에 이제 어떤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할 때는 그 회사의 그런 수요가 높아졌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시면 조금 방향을 잡기에 수월하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지 고민을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그 어떤 분야에서 어떤 회사에서 그 빅데이터를 지금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채널 중에서 취업 채널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실 뭐 지금 잡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빅데이터 이렇게 쳐보시면 이 밑에 이제 그 나오는 여러 가지 회사들, 그리고 여기도 뭐 여긴 어떤 채용, 경력사원 채용, 뭐 S1 이런 거 보안 회사니까, 뭐 이시 마이너, 뭐 오토에바, 티몬, 엔지니어, 그리고 이 각각을 좀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좀 우대하고 자격 조건들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틈나는 대로 조금 서칭을 해보셔도 대략적으로 어떤 회사들에서 매년 사람들을 뽑고 있네, 요런 요건으로 뽑고 있네, 작년과는 또 이런 요건이 달라졌네, 라는 것들이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하도비냐,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용량 분산 처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써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게 뭐야? 라고 궁금하면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한번 찾아서 이게 어떤 건지를 좀 보시다 보면 요런 것도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들이 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조금 더 보시면, 가끔 가다가 어차피 취업 사이트는 많이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그 서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보다 보면 나는 조금 엔지니어가 맞을까 분석가가 맞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할 수는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가라고 해놓고 엔지니어적인 스킬들을 굉장히 다수 요구를 한다거나, 엔지니어라고 해놓고 뭔가 분석적인 역량들을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취업 공고상에도 약간 혼란스럽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면 이게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굉장히 이미 성장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다들 처음 도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도입한 지 한 1, 2년 정도 된 회사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면 이 모집 공고를 낼 때도 또 다른 회사들을 참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보기에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있지만 어쨌든 조금 약간 그 삼성, LG 뭐 아까 보셨던 팀원 이런 회사들 같은 조금 네임 밸류가 있는 회사들의 공고들을 보시면 그래도 그나마 그 회사들은 어 빅데이터라는 부분 팀을 세팅하고 데이터들을 다룬지 그래도 조금 경력 업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대행사냐 제조사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건 조금 나중에 선택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쓰이는 데이터들이 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말씀을 드렸던 거 뭐 게임 같은 부분들은 그 게임에 언제 접속을 했고 뭐 그 언제 이탈을 했고 게임을 몇 시간 동안 즐겼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 우리가 그 어떤 수치로 기록되는 데이터들은 정형 뭐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흔히 분석을 하는 검색 데이터나 뭐 SNS 데이터 이런 것들 이제 비정형이라고 하니까 어떤 데이터를 그 회사들이 조금 다루는지를 보다 보면 내가 조금 어느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가이드가 생기실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은 통계냐 뭐 경영이냐 마케팅이냐 IT냐 요런 부분들은 사실 다 하셔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은 경영이나 마케팅을 제외한 통계나 IT 중심으로 많이 어 소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취업에 많이 요건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사내 어필하는 과정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경영적인 측면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추후에 하시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실 R이냐 파이썬이냐 SQL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를 고민을 하는 것보다 요런 과정 속에서 '아 요게 먼저 필요하겠네.' 라는 감이 생기실 수 있어요. 요런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아 이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선 유학을 가는 게 더 나을까? 국내를 가는 게 더 나을까?'라는 고민도 그냥 집에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길을 조금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본인의 고민이 계속 아마 바뀌실 거예요. 한 번 이렇게 고민하는 단계를 설정해 놓으셔도 그다음에는 '아 이 기업부터 정하는 게 맞겠네.'라는 고민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은 조금 아직 내가 뭐 고등학생이다 아니면 지금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우선 이게 뭔지 배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보다 더 있겠죠.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고려하셔서 요 원 안에 고민할 거리들을 조금 더 담아 놓으시고 직접 보시는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꺼내 가면서 약간 그 고민의 흐름을 단계를 좀 맞추시는 게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조금 가져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사실 뭐부터 고민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당연해요. 어느 분야이든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고민하시는 분께서 빅데이터를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도 어떤 업체만 선택을 하셨고 그냥 '아 그럼 뭐 어쨌든 마케팅을 하려고 해. 컨설팅을 하려고 해.'라는 고민만 있으셔도 우리는 다 모르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고민만 하기보다는 일단 그래도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충분히 그 고민들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잡아갈 거다라는 거를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은 학원이 있어도 관점은 학원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은 뭐 독학을 하시든 아니면 아카데미를 가시든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관점은 정말 좋은 선배가 어떤 직장에서 이 관점을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끌지 않는 이상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빅데이터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만 시간을 보내시고 공부를 하시면 이 관점을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시간들을 좀 놓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빅데이터 업계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실 때 뭐 길게는 2년,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보내시는 것 같던데
이제 요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계획을 짜고 설계를 하고 어떤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굉장히 관점이 좀 세팅이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취업 전선에 나가고 실제 일을 할 때는 어떤 그 기술이 변별이 되는 게 아니라 관점으로 차별이 될 거다. 차이가 확 날 거다. 실제 업무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부분은 꼭 그 엔지니어를 취업하지 않는 이상, 혹은 엔지니어라도 이런 관점을 스스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반복적이지만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저희 사이트에 어떤 자료가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저희 그 사이트에 보시면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보고서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다 아는 내용 아니야.'라고 싶은 내용들도 물론 많겠지만, 이 보고서의 한 장 한 장을 좀 뜯어 보시면 이런 관점을 익히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약간 자화자찬이기는 합니다만, 그 보고서의 흐름을 하나하나 좀 쫓아가다 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조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실제 그 기술을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용을 제가 원래 한 10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항상 촬영을 하는데, 하다 보면 말씀이 말하는 게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시지 않을까 고민이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빅데이터라는 분야가 어쨌든 누구 하나 선수가 나와서 그 선수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원터 플레이어가 독주하는 시장보다는 정말 많이 하루빨리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을 시장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시장에 유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냥 제가 약간 꼰대 같은 마음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음 혹시 보시다가 뭐 어떤 궁금하신 점이나 조금 불편하셨던 지점들 의견 남겨주시면, 아니요, 불편하셨던 지점은 남겨주지 마시고요. 그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시간을 짬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